이번에는 gembrel 트러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embrel 트러스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한쪽에 트러스가 있고 또 동일한 트러스가 반대쪽을 지지하는 그러한 어떤 트러스입니다. 조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여기 앞에 이렇게 트러스 구조가 존재를 하고 있죠. 제가 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근데 이것과 동일한 트러스가 또 반대편에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반대편에도 트러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대편에 트러스가 있으면 이 두 사이에 트러스 사이에 바닥면이 있겠죠. 이게 이제 교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양쪽에서 다리 바닥이 있으면 그 양쪽에서 트러스가 지탱을 하고 있는 두 개의 똑같은 트러스가 교량을 지탱하고 있는 이런 gembrel 트러스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약간 이제 색깔을 바꿔서 여기 이제 뭐 자동차가 있다. 빵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앞바퀴도 있고 뒷바퀴도 있고 저쪽 변에도 앞바퀴 있고 뒷바퀴가 4개가 있겠죠. 그러면 얘의 하중을 앞에서 절반 그리고 뒤에 있는 트러스가 절반 이렇게 지탱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 보이는 이 트러스 같은 경우에도 트럭의 무게가 7,500파운드라고 했으면 앞에 있는 우리 문제에 보이는 트러스에서 절반 3,750 그리고 뒤에 있는 트러스가 3,750을 지탱한다고 생각을 하고 트럭의 무게중심이 앞바퀴와 뒷바퀴의 정확히 중간 지점에 있다고 했죠. 그러면 앞바퀴에서 그 절반의 또 절반 4분의 1이죠. 요렇게 4분의 1씩. 그러니까 바퀴 하나당 4분의 1씩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제가 갑자기, 저희가 예전에 했던 문제들이 막 나왔습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바퀴에서 1875파운드, 뒤에 바퀴에서도 1875파운드를 지탱을 하고 있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 문제, 이런 트러스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전체 트러스를 놓고 반력을 먼저 구해줘야 되는데 이제 반력은 너무 그냥 보기만 해도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거는 핀 서포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Y축 방향, X축 방향으로 반력이 있고 뒤에 있는 이 포인트에 있는 거는 롤러 서포트이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만 반력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외부에서 가해주는 외력이나 이런 게 전부 다 Y축 방향으로만 존재를 하고 있어서 당연히 풀어보나 마나 X축 방향 힘의 합력 0이 돼야 돼서 이 X에 해당하는 이 반력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똑같은 거리의 시메트릭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1875 가해주고 있을 때 반력도 여러분들 우리 하는 방법대로 그냥 계산해 보시면 반력이 1875 뒤에서도 1875 이렇게 계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평면 방정식 세워서 해보셔도 되지만 이제는 약간 많이 풀어보셔서 눈으로 보기만 해도 이게 또 보이실 것 같아요. 완전히 앞뒤 거리가 똑같이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모멘트나 이렇게 평형을 이루는 방정식을 세워서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력을 구한 다음에는 우리가 관심 있는 부재가 BC, 그 다음에 BG, CG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랑 관련 있는 파트를 떼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게 되는데요. 그러려면 우선 우리가 G나 H 포인트에 가해지고 있는 하중도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은 요 앞바퀴에 가해지고 있는 요 외력만이 계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떼어서 이렇게 프리바디 다이아그램을 그려줬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앞바퀴가 있던 지점이죠. 앞바퀴가 있던 지점에 1875파운드의 하중에 가해지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요 거리가 6피트고 전체가 10피트라고 했으니까 H와의 길이가 4피트, G와의 거리가 6피트가 된다. 라고 해서 요거를 가지고서 일단은 H라고 하는 포인트에서의 모멘트의 합이 0이 된다. 그래서 4피트에 1875인데 시계 방향이구나 마이너스.
요거는 반시계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G 지점에 가해지고 있는 하중 구할 수 있고요. 또 G 포인트에서의 모멘트. 이번에는 1875가 6비트면서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H 포인트에 가해지고 있는 하중까지 이렇게 모두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이제 구해주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 관심 있는 요 부분에 부재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야 되는데, 항상 요런 거 구할 때는 어쨌든 점 포인트 B를 잡으면 두 개의 비즈가 얘를 통과하고 하나는 통과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포인트 B를 잡거나 G를 잡거나 C를 잡아서 우리가 그 모멘트를 계산을 해주면 미지수가 하나만 있어서 보통은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구하면 좋은데 이제 BH나 GH와 같은 트러스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구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요쪽 삼각형을 먼저 떼서 그려가지고 GH와 같은 미지수를 좀 먼저 구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삼각형을 뜯어가지고 포인트 B에서의 모멘트를 생각해보면 얘네들은 이제 전부 다 B를 통과하고 있어요. 근데 통과하지 않는 게 이제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반력 AY,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GH, 요렇게 두 가지가 통과하지 않는 모멘트를 가해주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GH에 가해지고 있는, GH라고 하는 부재에 가해지고 있는 힘을 먼저 구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 포인트에서의 모멘트를 한번 보면 이제 요 G를 통과하고 있는 애들은 G라는 포인트의 모멘트를 가할 수가 없고 얘한테 모멘트를 가할 수 있는 힘들을 한번 다시 색깔을 바꿔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 AY라고 하는 반력 우리가 1875 계산을 했고 거리는 15 떨어져 있는 요게 일단 모멘트를 가할 수가 있고요.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9 붙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G포인트에 모멘트를 가할 수 있는 것은요. 여기 TBC 요거 가할 수가 있겠죠. 또 거리가 8피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서 또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그쵸? 요게 8피트라고 수직거리가 8피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BC라고 하는 요 힘이 어쨌든 간에 여기 두 가지로 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BC의 요 방향 힘, BC의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8피트였지만 BC의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BC의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요 Y축 방향의 힘은 거리가 어, 10피트였죠. 거리가 10피트죠. 그래서 그렇게 BC의 힘을 분해를 해서 모멘트를 모두 구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원래 H1에 가해지고 있었던 요 부분에 이제 힘 이제 우리가 아까 H1의 값을 구했기 때문에 거리 10피트와 해서 이렇게 모멘트를 전부 다 계산을 해주면 G포인트에서의 모멘트 평형을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관심 있었던 부재 BC에 가해지고 있는 힘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우리가 사실은 모멘트를 가지고서 쭉 풀어주는 게 제일 간단하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부재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BG에 해당하는 이 힘을 가지고서 우리가 Y축 방향의 힘의 합력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이 BG를 또 함께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우선은 우리가 아까 BC에 해당하는 그 값을 알게 됐기 때문에 BC 사인 세타 Y축 방향을 알게 됐고요. 이 BG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각도를 이제 아까 세타를 썼으니까 파이라고 쓰면 BG도 역시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힘을 분해할 수가 있고 이 Y축 방향의 힘을 이제 T, BG의 사인의 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요렇게 두 개의 힘의 합력과 아까 반력이었던 1875 그리고 또 H1 요렇게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부재 BC와 BG에 적용하는 힘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인트 C에서의 이제 모멘트 합력이 0이다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나머지 이제 CG에 부재에 작용하고 있는 힘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CG는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가해지고 있는 것이 이제 TBC 그리고 TCD 이렇게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각도는 우리가 아까 사용을 했던 이 세타 각도만큼 이제 트러스가 각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걸 이제 힘을 분해를 또 다시 해보면은 요 BC 같은 경우에도 CD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같은 힘을 지탱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X축 방향의 힘은 BC의 코사인 세타 그리고 Y축 방향의 힘은 BC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여기도 CD 같은 경우에도 X축 방향의 힘은 CD의 T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될 테고 Y축 방향의 힘이 이제 CD의 사인 세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X축 방향에서의 이제 힘의 합력이 0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Y축 방향에도 힘의 합력도 0이 돼야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BC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 두 개의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이제 CD 그리고 CG의 힘도 모두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갬브럴 트러스에서 부재에 가해지는 힘을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